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생명과학하고 뭐 HLB 제약이나 HLB 그룹주 그리고 알테오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이오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바이오 쪽에서 좀 내용이 좀 안 좋았죠. 알테오젠 쪽에서 3,500억 규모의 블록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HLB 쪽도 뭐 재료 노출 아니냐, 뭐 FDA 파이널 리뷰 하는데 뭐 별 내용이 없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가까지 급락이 나오니까 사실 떨어지고 나서 보면 다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밑을 보거든요. 밑을 보면 와 이거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고 무엇보다 그걸 알아야 돼요. 주식시장은요. 이 미래가치를 반영을 하는데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얼마까지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하죠. 물론 그것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저는 여기 제 계좌 수익률이 3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이미 2배가 넘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일단 HLB 생명과학 HLB로 먼저 보죠. HLB를 보면 오늘 10% 정도 떨어졌잖아요. 근데 시세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3만 원대였다는 거죠. 그러면 한 4배 정도 주가가 올랐잖아요.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그쵸? 이렇게 돼서 밑을 보자고요. 한번. 밑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와, 이거 끝나면 작살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실적을 보게 돼요. 실적을 보면 아찔하죠. 와, 이거 이렇게 적자를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적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이라는 겁니다. 가격. 그리고 오늘 하락한 이유는 주가가 조정을 받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주가가 먼저 뜬다 그랬죠. 그리고 먼저 뜬다는 걸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3프로TV나 그런 데 보면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가는 어차피 실적을 따라간다. 그게 아니라 실적이 주가를 따라오는 겁니다. 만약에 주가가 실적을 따라간다고. 그쵸?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실적을 따라가는 게 맞죠.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방향성을 띌 때 우리는 주식을 해야 되잖아요. 방향성을 띌 때 팔아야 되고 방향성을 띌 때 사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A라는 좋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세가 A라는 좋은 내용을 먼저 반영해서 주가를 올립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처럼 이렇게 적자 구간에 나가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 방 딱 때렸다. 근데 딱 때린 걸 보니까 관련돼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같이 강했었던 종목이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 상황을 보니까 오늘 한 10% 빠진 거예요. 근데 알테오젠도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온 거야. 20만 원이 넘었어. 근데 한 달 전에 보니까 주가는 10만 원도 안 됐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3, 4개월 전에 보니까 자, 그러면 HLB보다 알테오젠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고요. 알테오젠이 왜 올랐을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뭘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알테오젠이 왜 올랐는지 보면 알테오젠이 앞으로 머크와의 계약건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신고가 만들고 쭉 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계약이 딱 터진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독점 계약이었고 독점 계약을 딱 봤더니 1조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가격이 먼저 간다.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추가 가능해지는 거. 1조 원이라는 결과치가 나왔죠. 그러면 주가는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니까 여기서 곱하기 30을 딱 넣자고요. 곱하기 30을 넣는 이유는 성장주들의 평균 PER입니다. 평균 PER을 딱 집어넣으면 30배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30조 나오죠. 알테오젠 지금 10%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은 오늘 종가 기준에서 10조 3,691억입니다. 그럼 여기서 곱하기 3만 하더라도 30조까지 올라가고 주가로 환산하면 60만 원 정도까지는 간다. 그러면 HLB는 예로 들어보죠. 가남 시장에 대한 규모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으로 따지면 시가총액이 먼저 뜬다고요. 14조입니다. 14조. 14조면 정말 한국 바이오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쵸? 왜? 원래 10조라는 벽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리고 오늘 하락한 이후엔 악재를 보더라도 일에 관련된 내용 있죠. 뭐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고가에 물려 있다. 그러면 조금 반성하셔야 돼요. 뭐 웬만하면 나쁜 이야기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조금 반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 매매를 할 때 HLB를 매매를 할 때 다음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시세가 형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타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인증 먼저 할게요. 여기 보시면요. 제 계좌 수익입니다. 여기 보면 106%죠. 기간이 1월 2일부터 3월 27일까지 내 계좌 수익이에요. 종목 수익이 아닙니다. 계좌 수익은 어떻습니까? 여기 손실 부분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거래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거예요. 내 계좌상으로. 아까 전에 보셨죠? 내 계좌 수익이 몇 프로인지 3개월 동안. 자, 내용 보시면요. 돌파 구간에 매수했다. 그리고 싸게 살라고 하지 않았다. 그쵸? 어차피 우리는 고가에 못 팔고요. 저가에 못 삽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고요. 그랬을 때 내려갈 때 내가 매도를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갈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 HLB 보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돌파 구간에 매수를 했죠. 그랬을 때 3, 4거래일 동안 31%의 수익. 그리고 내가 판 것보다 더 올라서 샀는데 매수 이후에 매도 그리고 또 매수 추가적으로 18% 수익 아직까지 수익 중 오늘 10%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도 보면 자 내용 보세요. 올라갈 때 매수하죠. 17%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와요. 이거 뭐 내용 설명을 하면 좀 긴데 이거 원래 30 몇 프로 됩니다. 근데 요날 제가 상따를 들어가면서 뭐 상한가를 안 갖고 그냥 매도하면서 금액은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이것도 30% 이상의 수익을 내고 빠졌다. 근데 오늘 빠졌기 때문에 아까 전에 HLB에서 보셨죠?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이제부터는 나올 겁니다. 근데 확인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블록딜 관련한 건 악재는 아니다. 그리고 블록딜로 인해서 관련돼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의 하락세 이런 부분이 나왔다면 우리한테는 호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타점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왔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어떻게? 시장가 매수 장시 작전. 오늘도 마찬가지죠. 비올, PSK 홀딩스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데 이 내용을 보더라도 PSK 홀딩스 자 내용 보세요. 올라갈 때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죠. 8% 수익 그쵸?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간다. 이거 말고도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요. 3거래일 동안 75% 언제? 돌파 구간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면 소통방에 들어와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가하시고 배우세요. 제가 다 공개를 합니다. 근데 이거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번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여기까지는 원리예요. 그러면 이 원리를 토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타점이다. 즉 가격이라는 거죠. 가격은 움직이고 움직이는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통방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실시간이니까. 이 실시간에 대한 내용은 다 무료로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주가가 움직이는 데는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보면 주식시장에 90% 아니 100%입니다. 이 100%는 안다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의 모든 걸 난 다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조건. 돈을 벌려면 시세가 올라야 되고 시세가 올라가려면 돈이 들어와야 되고 그럼 거기에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들. 세력들이 왜 들어와요? 돈이 되니까. 돈을 벌라고. 그쵸?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돈의 움직임을 체크하고 파악해야 돼요. 근데 오늘 왜 빠졌어요? 실적하고 연관이 있나요? 알테오젠 블록딜 나왔어요. 알테오젠 블록딜 나오고 나니까 HLB도 빠져요. 주가는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자, 왜 그렇게 같이 가는지 그 내용도 딱 보면 이런 식입니다. HLB와 알테오젠의 재료는 달라요. 하지만 신고가는 같이 가죠.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추적이 들어갔어야 되고 이때부터 추적이 들어간 결과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은 주도주가 된다. 근데 우리가 매매하는 구간이 있다. 그게 신고가.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지금 강하고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내가 매매를 이어나가야 될지, 그쵸? 그 내용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